네, 일요일 아침 커피 끓이면서 신문 비전 몇 개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인차 또는 이동식 캠핑카 비슷한 이동식 차 이런 것들로 이제 슬슬 넘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살게 되는 뭐 그런 유행도 늘어날 거라고 제가 책에 쓴 바가 있는데, 어린이 신문 특집으로 10원짜리 별장이라는 특집이 나왔는데, 자, 영국의 이제 리버풀시에 1파운드 주택을 팔아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1,500원이면 살 수가 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제발 5년 이상 거주해 주세요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프랑스, 이탈리아에 각각 1,300원짜리 1유로 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어쨌건 2022년 이후에 집을 사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집 가격도 지금 상상보다 엄청나게 싼 집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근데 일본에서 10원짜리 별장이 나왔는데 2층 집, 여기가 후지산하고 원촌으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10원짜리, 그야말로 10원짜리 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개인의 소유고, 왜 팔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보유세가 지금 도봉 박홍기 그 사람 얘기하면은 5배까지 올라간다고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뭐 한 서너 배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특히 또 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주택이라고 관리비가 싼 게 아니라, 이게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덥고 춥고 덥고 추고 하니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러다 보니까 막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려요. 그 어는 작용 때문에. 안 얼게 하려면 보일러를 떼줘야 되고, 보일러를 떼주려면 기름값 들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 관리비가 들어요. 저도 잘 안 쓰지만 4시간에 한 번씩 보일러 돌아가게 해놓고 온 거거든요. 저기 익산 빈집.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에서 관광지까지 이동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끔 놀러 가서 숙박비 내고 사는 게 거의 가격이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장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현재 상속 포기 등으로, 그다음에 저출산 뭐 이런 것 등으로 자식이 없어서 물려줄 수가 없고, 또는 부모나 할아버지가 돈을 줌에도 부동산을 줘도 보유세 관리비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 10%래요,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주인 없는 땅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저출산이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한국도 주택 보급률이 일단은 100%가 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의 7%가 빈집이네요. 대부분 버려진 상태고, 일본이 13%가 빈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빈집의 딱 2배 정도. 그러니까 집값 폭락이 대략 빈집이 한 10대가 되면은 폭락을, 뭐 아니 10%도 아닐까, 지금 할 때가 됐죠. 우리는 내 생각에는 8% 되면 할 것 같아. 그래서 빈집이 굉장히 이제 꼴불견이 되고 슬럼화되고, 고령 사회는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데 못 살아요. 불안해서. 그러니까는
병원 근처 작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노인들이 그 시골집을 다 버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빈집들이 시골에 많아지고 있죠. 어, 최초로 접히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먼저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스마트폰 하나랑 그 패드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더 편하대요. 이거 사는 것보다 가격대는 아직 모르겠는데 얼마야? 거의 200만 원이네. 170 제일 싼 게 180에서 20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패드하고 휴대폰을 두 개를 사는 가격인데 더 이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죠. 그래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고 중국 거보다는 삼성 게 훨씬 낫다. 계속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자,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48%로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슬슬 이 결혼주의도를 손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럽 쪽은 어, 비혼 출산, 정식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아무튼 50%가 넘는 데가 한 세 군데인가 돼요. 프랑스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덴마크인가 어딘가가 57%, 60%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느슨한 상태.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분은 약간 보수적이긴 한데 그거를 저는 허용을 해야 되고 실험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비혼모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 측에서 아이를 낳긴 했으나 엄마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가 그 애를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한부모 가정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것이 저출산 대책에서 가장 확실한 거라고 제가 통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유럽에서 다시 출산율이 올라가게 된 게 결혼 제도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출산율이 올라가요. 보니까 제가 프랑스가 50% 된다라는 게 벌써 몇 년 만에 통계가 바뀌었네요. 여기 보니까 60%네요. 혼외 자녀가 프랑스에서. 그런데 지원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은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자, 여기 나오네요. 결혼 이후의 출산이 전체 출산의 50%를 넘긴 국가가 7개국이다. 유럽에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있다. 프랑스까지. 그래서 유럽연합 EU의 비결혼 출산율은 42.6%다. 그냥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 이상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서 왜 시댁과의 갈등, 뭐 때문에 장인 장모와 사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만 없어져도 결혼 생활 스트레스의 거의 한 70%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혼을 해봐서 압니다. 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유럽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가는 것보다는 먼저 가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 가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기업 경영 전략 중에서 에자일이 뜨고 있거든요. 에자일 그 스펠링별로 그 뜻이 있어요. 제가 에자일 PPT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새로운 시대 기업 전략 파괴적 창조적 파괴 전략인데 그 부분은 저 따로 제가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커피가 대표졌습니다. 저기 서울 남사동에 사는 구독자 한 분이 더치커피를 줬고요. 그린 배달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어제 이쪽에 어슬렁 커피라고 있어요. 전주역 천마중길에. 근데 이제 그 더치커피하고 아메리카노를 반반씩 섞어서 물을 탔어요. 커피 칵테일이죠. 이거 사생활 문제 있잖아요. 카메라 해킹 문제.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렌즈 포비아라고 그래가지고 렌즈가 달린 것들을 이렇게 반창고로 붙이고 지금 살고 있대요. 어떻게 언제 해킹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전자기기를 쓰다 보면은 이런 해킹 우려가 항상 있어서 집안에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좀 몸조심을 해야 되고요. 전자기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다음에 집안의 안전지대를 자기 스스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과 거실은 편한 공간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언제 해킹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 이게 24시간 상시 감시 사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기 중 카메라가 눈에 안 보이는 카메라가 곧 돌아다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 렌즈 포비아로 가시지 말고 안전지대와 그렇지 않은 곳을 가정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뭐 색깔 있는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해서 여기서부터는 카메라에 잡히는 곳이구나 이러면서 차라리 그렇게 적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좀 더 다가오는 시대에 적응해가는 좀 전향적인 자세다. 그렇게 보여지죠. 미국의 파워볼 그래서 복권이 두 명이 1등이 나왔는데 세금 빼고 약 2,226억 원을 받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 넘는 50대 싱글맘 할머니인데 자기 손자 이름으로 자산단체를 이 돈으로 세운답니다. 아주 그 착한 사람이 로또 1등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이제 로또 1등 꿈을 꿈속에서 자주 보긴 했는데 근데 내가 왜 그 로또 1등 꿈을 꿨는데도 타이밍이 안 맞거나 해서 로또를 못 사거나 또는 뭐 한 주가 달라지거나 해서 로또 1등이 안 됐는데 그것도 저는 다 신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제 운명의 배려. 그래서 이제 어제부로 제가 이제 로또를 끊고 제 그림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제 제 그림이 로또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으나 제가 그걸 행동을 일치를 못 보였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그거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 구독자 한 분이 그림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카톡하고 그림 선택할 때 이렇게 보내주고 해서 덕분에 좀 신문 비전을 일찍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4명 남았습니다. 4분. 그러니까 뭐 몇 분 받는다 그러면 딱 저는 그 사람만 받아요. 저는 그림 개수로 이렇게 주문 받는 건 아니고 명수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2개 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대략 5분 하면은 2개 사는 사람들이 한 20-30%는 되죠. 그중에서. 지금 출퇴근이 가능한 소형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고 팔리고 있어요. 1,000만 원이면은 살 수 있고 전기료 1,000원에 약 60km 이상을 주행하니까 연비는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아직 저는 좀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납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서 지구가 환경 오염이 돼서 대기 중에 뭐였는데 대기 중에 어떤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무중력권에 어,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방사능 노출됐는데 거기 가서 그 로봇 자동 치료기에서 치료받고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바다에서부터 물고기가 먹게 되고 특히 천일염, 소금해가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많은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종이컵 안에 있는 그 비닐 코팅처럼 내분비 장애,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고 어, 특히 남자들 그 정자 건강 많이 망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음, 소금을 좀 비싼 소금은 이게 정제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에서 많이 이게 오는데 아, 그래서 중국산 김치를 먹는다. 그러면은 미세 플라스틱을 더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좋은 소금으로 좋은 소금 좋은 소금으로 국내에서 김장해서 먹는다. 좀 맞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의 차이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 섭취에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일수록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아예 빌딩에 산다. 또는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소금으로 담근 김치만 사 먹는다. 반찬만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환경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처럼 지금 돼가는 느낌이 있어요. 뭐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그 방사능 폐기 그러니까 물로 왜 식히잖아요. 원전 그 물들이 막 바다로 지금 방류하기로 일본에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환경적인 정의에 대해서 심각한데 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카메라 해킹 문제 있죠. 카메라 해킹 문제가 이런 상황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그 파워볼 당첨자 뭐 그렇게 돈이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선 단체를 세워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친환경적으로 산다면은 그 사람은 지구 환경 보호에 어떤 공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동기부여를 차원해서 어, 당신은 뭐 이 지구의 친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용돈을 준다거나 뭐 그런 식의 우리 삶을 친환경적인 삶을 노출시킴으로써 어, 약간 친환경 인증을 받고 그것으로서 어떤 기본소득, 친환경 기본소득을 받고 하는 이제 이런 자선 사업이 저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예, 그리고 이제 더 환경 정의에 어긋나게 기업을 운영한다거나 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5% 정도가 벌금이거든요. 근데 선진국에서는요, 연 매출액의 3배가 벌금이에요. 그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러죠. 아예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버리죠. 벌금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 커피숍이 늘면서 중국에서 원두가 많이 수입되고 있다는 아, 작은 소식이 있네요. 뱅의 멤버였던 승리, 분명히 이승현인데 증강현실, 가상현실 전문 기업에서 가상현실 VR 부분 대표로 취임. 역시 그 엔터테인먼트를 했던 사람이라서 어, 감이 아주 좋네요. 제가 계속 세 가지 분야 얘기하잖아요. 몇 가지 그러니까 미래 좀 뜰 사업이 가상현실 관련된 거하고 가상현실과 결합된 게임. 그다음에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화 되는 농업이나 그 먹거리.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것들이죠. 나머지는 서서히 이제
사양 산업으로 가는 것이고, 플랫폼 대기업에게 먹히게 되고, 또는 후진국 제조업에 먹히게 되고, 생산 단가는 떨어지고 가격 경쟁이 안 되고 뭐 등등등 계속 되는 거죠. 앞으로. 실업자 늘어나고. 몇 가지 소식 전하고 신문비 좀 마칠게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서초역 7번 7군가 거기에 흰물결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고향 선배님이기도 하고 저랑 그 일랑이 종 선생님 제자이기도 한 중앙대학교 김선두화가 전시회가 있는데 이청준 그러니까 그 장흥 이청준 작가의 장흥에 좀 이렇게 글 쓰는 작가들이 많은데 이청준 그다음에 뭐 한강 맨부커상 받은 저랑 동갑. 그래서 이 표지화 그 소설에 들어갔던 사파라든가 표지화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흰물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대회를 10일 날 했네요. 오늘 며칠이지? 10일 날. 그리고 이제 제가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중에서 늘 가슴에 담고 사는 말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분은 어디 의사인데요. 네, 연세나비 의원 김기용 원장님이네요. 아, 제 후원자 중 한 분한테 그림을 선물을 했더니 그 그림이 여기 이 병원에 15짜리를 건 거예요. 연세나비 의원.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놀러 가 보세요. 그럼 제 그림이 걸려 있을 겁니다. 아무튼 신문 이틀치 했는데도 꽤 많이 걸리네. 아무튼 밀려 있는 신문은 차차 중요한 부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